원래 저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아래로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3살 차이가 나는 제 동생은 가끔가다 저랑 싸우기도 하고 말썽을 부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서로 필요한 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서슴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언니 동생 사이였습니다. 특히나 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완전 철이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쓸데없는 일로 싸우는 상황도 없었고 자매끼리 똘똘 뭉쳐서 해온 것들이 참 많아요. 친구들이랑 갈 법한 맛집이나 전시회 같은 것도 저는 동생이랑 가장 먼저 갔거든요. 언니, 이번에 언니가 좋아하는 돈가스집 생겼다는데 같이 가자. 동생도 저랑 똑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취향이 잘 맞다 보니까 동생이랑 함께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편했어요. 친구들이랑 다니면 아무래도 그중 하나는 저랑 성향이 안 맞다든가 아니면 자질구레한 음식 스타일, 노는 스타일 같은 것들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애초에 모든 것이 잘 맞는 동생이랑 가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저도 동생도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죠. 하지만 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자매끼리의 오붓한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언니로서 많이 서운하긴 했어요. 저도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시절 특히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동생이 얼마나 애인과 더 놀고 싶고 이곳저곳 놀러 가고 싶은지는 잘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괜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전엔 그렇게 나만 찾더니 이제 남자친구 생기니까 연락도 안 하네? 그래도 남자친구랑 만나고 집에 돌아온 동생이 오늘 뭘 했는지,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웃는 얼굴로 조잘조잘 떠드는 모습을 보면 서운하다가도 금방 픽 풀리면서 아휴, 그래. 첫 연애인데 얼마나 좋겠어. 행복하면 됐지. 행복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며 동생의 연애를 적극 응원해 주었습니다. 둘이 200일이 됐을 때 제가 맛있는 거 먹으라고 레스토랑 식사권도 줬었고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는 동생이 언니, 나 언니한테 내 남자친구 소개해주고 싶어. 라는 이야기에 얼떨결에 동생 남자친구와 대면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얼굴을 봤다고 해서 친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접 얼굴을 보니까 내 동생이 이런 남자랑 사귀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어쩐지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동생의 연애가 2년이 조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동생이 집에만 오면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돼서 너 무슨 일 있어? 남자친구랑 싸웠어? 하고 물어봐도 아니야 언니 라며 동생은 저에게 쉽사리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얼굴에 다 티나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동생을 도와주고 싶어도 동생이 제게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더 어떻게 할 순 없었죠. 그냥 조금 화를 내면서라도 캐물을까 싶었지만 보통 연애하면서 표정이 안 좋은 건 남자친구랑 싸웠을 확률이 가장 큰데 일반적인 연인들이 투닥투닥 하는 걸 언니가 끼어들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전 동생의 문제가 아주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동생에겐 심각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빨리 얘기하라고 닥달하고 추궁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얘가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조금 싸운 거 가지고도 저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네. 나중에 시간 지나면 화해하고 풀어지겠지. 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제 모습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동생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매일 표정이 안 좋은지 시시콜콜하게 다 물어봤다면
제 동생은 죽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동생의 죽음은 다시 되새겨봐도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가족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겠냐마는 그날은 정말 평소와 똑같았거든요. 주말이었고 동생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낮쯤에 집을 나섰어요. 전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다가 잠시 낮잠을 잤죠. 부모님도 집안일을 하고 신문을 보는 등 각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펑펑 울며 거실로 나오더군요. 저도 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입술을 떨면서 동생의 죽음을 알려주었죠. 아내가 옥상에서 혼자 떨어졌대.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동생은 목숨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얀 천에 뒤덮인 동생을 끌어안고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어요.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모습으로 나갔던 동생이었는데 게다가 사인도 타살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어요. 장례식 치르는 것도 참 힘들었죠. 저희 가족은 아직 동생이 떠났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동생 가는 길에 명복을 비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올 때마다 일일이 인사하면서 참 다행스럽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지만 모두가 떠나고 저희 가족만 홀로 그 큰 장례식장에 남아있을 때는 자꾸 동생의 영정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난 거야, 은혜야? 왜 우리만 두고?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일상을 되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어떻게든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동생이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래서 동생의 짐을 정리하면서 혹시나 동생이 남겨둔 무언가라도 있는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다 살펴봤고 동생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냥 헤집어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 동생이 자주 쓰는 것 같은 다이어리에 유서가 남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나는 계속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 친구들은 새로운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했고 TV에서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조금만 더 버티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게 안 돼. 연락을 다시 해봤는데 받지 않아. 엄마, 아빠, 언니, 미안해. 이렇게 나약한 딸이라서, 이렇게 나약한 동생이라서. 내가 하늘에 가면 마음껏 비웃어도 좋아. 하지만 나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어. 사랑하는 가족들 두고 가는 건 무섭지만 내가 없어도 엄마랑 아빠, 언니는 분명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잘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그리고 언니도 사랑해. 하늘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언니랑 둘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지 못하고 놀러 갈 수 없다는 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그래도 언니, 나는 떠날래.
언니는 행복해? 동생이 유서를 발견한 것은 저 혼자였기에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부모님은 동생이 왜 자살을 택했는지 아는 게 좋을지 모르는 게 좋을지 참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생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데 제가 괜히 불난 곳에 기름을 붙이는 건 아닌지. 또 한편으론 이미 동생은 떠났으니 최소한 왜 떠났는지라도 아신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며칠 정도 고민했지만 결국 부모님에게 유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정을 했어요. 동생이 다이어리에서 유서를 찾았다는 말에 부모님은 헐레벌떡 제 손에서 유서를 낚아채서 길지도 않은 그 유서를 한참 동안 읽더니 두 분 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유서에 쓴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 약이 되는지는 어떤 사건을 겪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저희 가족은 10년이 넘어서도 죽은 동생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장례식을 치른 직후처럼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도 자제하고 매일같이 동생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하면서도 문득문득 동생이 생각이 나면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죠. 사실 저는 가족을 잃은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내가 죽기 직전에도 떠난 가족이 생각날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젖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내버려 둘 순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조금 쉬신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저 역시 회사를 다녔죠. 제가 동생을 잃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제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선 자식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계실 테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에게 동생이 없는 게 너무 힘들다고 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차라리 다른 형제자매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똑같이 형제를 잃은 처지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슬픔 같은 게 있을 텐데 동생이 죽고 나서 남은 자식은 저 혼자니까 이걸 어떻게 풀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관련도 없는 남한테 매일같이 힘들다고 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때 그나마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게 제 남자친구입니다. 동생이 떠나고 한 3년 뒤에 생긴 남자친구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제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단 그저 어딘가에 놀러가 데이트하거나 남자친구가 하는 본인 이야기를 듣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사귀었을 때쯤에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사실 3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 그쯤 됐을 때는 남자친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폐일 수도 혹은 남자친구가 원치 않을 수도 있었지만 조금 욕심부려서 제가 그동안 혼자 품어온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었죠.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많이 힘들었지? 라며 저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하고요. 그렇게 동생이 떠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저희는 오랜 시간 연애하다가 드디어 직접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날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시켰어요. 그래. 우리 지혜 남자친구라고? 아주 어깨도 떡 벌어져서는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제가 한 남자친구랑 오래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부모님께서는 그만큼 오래 사귀었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쉽게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까지도 아주 문제없이 진행이 됐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억척스럽지 않고 고상하니 다정하신 분들이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사돈이 될 저희 시부모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남자친구 손을 잡고 나오면서 문득 동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은혜가 봤다면 형부 너무 멋지다고 좋아했을 텐데. 동생한테도 인사시킬 겸 동생이 있는 납골당에도 근래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집으로 왔고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으려고 주방에 갔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체악이라도 한 사람처럼 얼굴에 혈색이 하나도 없어서는 어쩐지 눈빛도 불안해 보이고 자꾸 한숨을 푹푹 쉬고 아버지는 멀쩡했는데 어머님만 유독 그래서 밥 먹으면서 눈치를 좀 보다가 그릇이 다 비워갈 때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잠이라도 잘못 잤어요? 아니면 체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게, 나도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당신 어디 아파? 그러자 어머니는 밥을 먹고 할 얘기가 있다며 저와 아버지 둘 다 앉아보라고 했죠.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비장하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설거지를 끝내고 오더니 숨을 몇 번 크게 들이쉬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어머니가 먼저 동생 이야기를 꺼낸 게 처음이었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 은혜가 나왔어. 어머니 꿈에 동생이 나왔다는 이야기였죠. 물론 단순히 나오기만 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긴장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동생 얼굴을 오랜만에 봤다며 눈물을 흘리셨겠죠. 하지만 동생은 어머니 꿈에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내 손을 꼭 잡더니 절대 안 된다면서 아주 손사래를 치는 거야. 내가 뭐가 안 되는 거냐고 물어도 그냥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더라고. 그러면서 펑펑 울고. 내가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근래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이 지혜랑 지혜 결혼할 사람 쪽이랑 상견례 한 것밖에 없었잖아. 내가 보기엔 은혜가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온 동생의 꿈이 제 결혼을 반대하는 거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냥 개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동생이 나와서 운 게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솔직히 그런 꿈은 어떤 상황에서든 충분히 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의 꿈 설명을 듣더니 같이 진지한 얼굴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신 같은 걸 잘 믿으시는 분도 아닌데 대체 왜 어머님 말을 그렇게까지 깊이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은혜가 꿈에 나와서 울었다는 것만으로 결혼을 물을 순 없어요. 엄마, 아빠, 저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꿈은 반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찝찝한 건 알겠는데 단순히 꿈만 가지고 어떻게 이 결혼을 물러요. 전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이건 엄마 아빠가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저는 여전히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상상치도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나오는 꿈을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는데도 이유가 있어. 너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말을 해야겠구나. 어머니 말로는 5년 전쯤에도 꿈속에 동생이 나타나서 이번과 똑같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동생의 눈물에 퍼뜩 잠을 깬 어머니는 원래 생각했던 시간보다 너무 늦게 일어나서 당시 계약을 하나 못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사를 해서 새로운 전셋집을 계약하려 했었는데 하필 그 계약날 어머니가 낮잠을 자다가 동생 꿈을 꾸고 늦게 일어난 것이었죠. 때문에 계약금을 날려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어머니가 왜 늦게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계약을 못해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나온 전세 사기꾼 이야기를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약을 했던 그 집이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동산 계약을 해서 사기를 치고 다녀서 매스컴까지 탔던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 집을 계약해서 들어갔으면 당시 걸었던 계약금뿐 아니라 전세금 몇 억까지 다 날렸겠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동생 생각이 나서 그리워할까봐 라는 이유였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그렇게 꿈에 나와서 온 게 네 남편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 저도 그때부턴 동생이 나온 꿈에 대해 가볍게 넘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5년도 넘게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 꿈 하나만 믿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재단할 수도 없었죠.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힘들어하자 어머니는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용한 무당한테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한테 기생충이 들러붙어 있네. 걔 지금 결혼 준비하지? 그 결혼하면 네 딸 완전 고생해. 그놈이 네 딸 운을 턱턱 틀어막고 있는 존재야. 그리고 딸 하나 더 있지? 먼저 가네. 걔가 지 언니를 지독하게도 아끼는지 어떻게든 하려고 안간힘을 쓰네. 라며 어머니의 예상처럼 남편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더군요. 정말 어머니가 이 말을 하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무당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니 전 더더욱 심란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 위치를 전해 듣고 그 무당집에 직접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 무당이 제가 들어서자마자 속사포같이 말하더군요. 결혼 준비 당장 때려치워. 왜 자기 발로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려는 거야? 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거지. 뒷구멍으로 호박씨 다 까고 있다. 그놈이랑 결혼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도 다 힘들어져. 예비 시댁에서 근간에 한번 만나서 결혼 날짜를 제대로 잡자는 연락도 오고 있는 상황이고 남자친구가 연락을 할 때면 매일같이 우리 결혼하고 같이 살 거 너무 기대된다 여보.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사랑 가득한 문자들만 받고 있는데 정말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저도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저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는 무당이 그렇게까지 콕 집어 이야기를 했다는 게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단 내리지 못하고 할 일 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는 제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네가 정 결혼 포기하기 힘들면 흥신소에 연락해서 네 남편 뒷조사 한 번만 해보자.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뒷조사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은혜가 나온 꿈은 그냥 기우였구나 하고 넘기고 너도 편하게 결혼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나랑 네 아빠도 안심하는 마음으로 너희 결혼 준비 도와줄 거고. 너나 우리나 찝찝한 건 매 한 가지니 이 방법이라도 써보자꾸나. 저는 어머니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는 딱 객관적 자료를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꿈이나 무당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죠. 그 길로 어머니는 이곳저곳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 하더니 흥신소에 남자친구 뒷조사를 맡겼어요. 그런데 조사를 맡긴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 가족은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죠. 부모님은 이럴 줄 알았다며 놀라 우시면서도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요.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봉투에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전부 다 남자친구가 한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거나 어깨를 껴안은 채로 데이트하고 모텔 같은 곳에 들어가는 장면들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바람이 확실한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남자친구와 바람피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크게 찍힌 사진도 한 장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거의 확실시 되던 시점에 마침 남자친구네 회사에 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응원도 하고 남자친구 기도 살려줄 겸 회사 직원들 것까지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게 직접 소개시켜준 여자 직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번에 들어온 내 부하 직원인데 일을 아주 똑똑하게 잘해. 유일하게 따로 인사 나눈 직원이었기에 얼굴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제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고 있던 상대였던 거죠. 흥신소에서 나온 결과를 받은 뒤로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까지 뒤져서 메신저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신저 내용도 가관이더라고요. 저희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는 알지만 한 번도 허락 없이 상대방 폰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랑 문자하는지 궁금해하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걸 잘 알아서인지 남자친구는 아주 떡하니 그 직원과의 카톡도 하나도 안 지운 상태로 냅두고 있었는데 내용이 무슨 결혼해도 나 잊으면 안 돼요. 당연하지. 진짜 사랑은 너뿐이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대화들이 한 바닥도 넘게 이어져 있는데 그거 전부 캡처하고 마지막으로 둘이 바람피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핸드폰으로 한 번 더 찍은 다음 전부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결혼 이야기는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알아서 잘 이야기해. 혹시나 나한테 연락하면 이 사진이랑 메신저 내용 전부 다 당신 다니는 회사에 뿌려버릴 거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전 남자친구를 차단했어요. 지금은 몇 개월 지났는데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배신감이 너무 커요. 그 바람둥이랑 예정대로 결혼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어머니 꿈속에 동생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남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건지 가슴 한쪽이 아려오긴 해요. 정말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하지만 동생이 제 인생을 구해준 만큼 저도 얼른 정신 차리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만나보려고 합니다.